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가정이. 파트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가족은 남편과 둘이다. 결혼 2년 차인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인지 오빠 아들인 1살짜리 조카 선우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오빠 부부는 우리 집하고 차로 10분 정도 거리여서 서로 왕래하기 편했다. 거리가 가깝고 내가 예뻐한다는 이유로 올케가 툭하면 선우를 나한테 맡기러 와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하지만 사랑하는 조카 선우를 위해서 거절하지도 못했다. 올케는 달리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해서요 라고 하면서 내 대답도 듣기 전에 선우를 두고 가버릴 때도 있었다. 우리 친정도 가까운 곳에 있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한테 부탁하기는 어려우려니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올케 편의를 봐줬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내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날 친정에서 엄마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올케가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 내용은 선우 좀 봐주세요였다. 어제는 나한테 선우를 맡기고 나가더니 오늘은 엄마한테? 조금 놀란 나는 엄마가 전화를 끊은 후 엄마, 혹시 올케가 엄마한테 이런 부탁 자주 해? 라고 물었다. 그러자 엄마는 곤란해하면서 자주 한다고 봐야지 라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자 엄마는 깜짝 놀랐고 선우를 맡긴 날짜를 같이 맞춰봤더니 일주일 중 반 이상을 번갈아서 맡겨놓고 올케가 외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빠에게 즉시 알렸다. 난 처음 듣는 얘긴데? 라면서 꽤 놀라는 눈치였다. 올케가 선우를 맡기고 혼자서 자주 외출했었다는 걸 알고 나서 오빠가 불안해하는 게 마음이 걸렸다. 그런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올케가 이번에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다. 내일 동창회가 있어서요. 선우 좀 봐줄 수 있죠? 라고 너무 당연하게 부탁하는 올케. 내일은 저도 일이 있어요. 라고 거절했다.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라서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놨기 때문에 평소처럼 알았다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동창회가 해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안 그래요? 라면서 절대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올케. 아마도 이미 엄마한테 부탁했다 거절당해서 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게 분명했다. 너무 끈질기게 나한테 부탁하길래 내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데 내일은 정말 안 돼요. 라고 하고 올케를 돌려보냈다. 다음 날은 예정대로 남편과 둘이서 레스토랑에 외식을 하러 갔다.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코스 요리로 천천히 디너를 즐기고 난 후 모처럼 둘이서 다정하게 역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엄마가 그 어린 걸 혼자 놓고 대체는 어딜 간 거야? 라고 한탄을 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엄마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라고 했더니 엄마가 상황 설명을 다시 했다. 맙소사, 선우가 우리 집 현관 앞에서 혼자 덜렁 유모차에 누워서 엉엉 울고 있었다는 거였다. 엄마는 우리 집이니까 내가 선우를 그렇게 방치하고 외출했다고 생각하고 놀라서 전화를 한 거였다. 올케가 봐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정말 안 된다고 분명하게 거절했다고 하자 엄마는 올케에게 극노했다. 올케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화가 단단히 나 있었다. 선우는 옆집 사람이 발견했는데 탈수 증상이 있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면서 지금 병원에는 엄마 혼자 있다고 했다. 올케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있는 오빠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회사에서 조퇴하고 즉시 병원으로 오는 중이라고 했다. 나하고 남편도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갔는데 선우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다. 올케가 대책 없이 우리 집에 선우를 무작정 놓고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극노했고 올케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드디어 전화를 받은 올케는 지금 동창회 중이란 말이야. 나중에 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러자 오빠는 엄마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선우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더니 병실에서 나갔다. 내가 얼른 쫓아가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올케 동창한테 동창의 장소를 알아내서 잡으러 갈 거라고 했다. 나와 남편은 이미 열이 받쳐서 흥분 상태인 오빠가 걱정됐고 같이 따라가기로 했다. 동창의 장소를 찾아서 갔더니 잘 차려입은 남녀가 잔뜩 있었고 이미 다들 상당히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 무리 속에 올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자 오빠가 올케 남편이란 걸 알고는 모두들 입을 다물고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지금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죠. 라고 오빠가 흥분한 목소리로 호소하자 예산 일이 아니라고 느낀 동창생 중 한 명이 올케가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있다고 알려줬다. 노래방에 도착한 후 어느 방에 있는지 찾아다니다가 어떤 방문 앞에서 오빠가 갑자기 멈춰섰다. 나와 남편도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옷을 반쯤 벗어던지고 어떤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올케를 발견했다. 문을 열고 오빠가 안으로 들어가자 올케가 여긴 어떻게 왔어? 이건 오해야! 라고 급 당황하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이미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은 오빠는 올케와 남자를 무릎 꿇리고 신문을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고 뻥끗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오빠가 지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흥신소에 의뢰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라고 하자 불륜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자 말로는 두 사람은 고딩 동창으로 반년 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 후로 불륜관계로 발전했고 남자 역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후 틈틈이 비어있는 시간에 미래를 거듭해왔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야. 잘못했어. 뒤늦게 용서를 비는 올케에게 오빠는 너 때문에 선우가 병원에 실려갔어. 어린 아들을 혼자 내팽개쳐놓고 남자한테만 정신이 팔려서 네가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넌 이제 두 번 다시 선우 얼굴 못 보게 될 거야.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호통을 치자 병원에 실려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 듯한 올케. 그 부분은 내가 설명을 대신했는데 애초에 아가씨가 봐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라면서 화살을 나한테 돌렸다. 그 꼴을 본 오빠는 포기한 듯이 더 이상 들을 말도 없다. 너랑은 이혼이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 나왔다. 올케가 뒤따라 나오면서 같이 병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오빠는 거절했고 올케를 노래방에 남겨두고 우리만 차에 탔다. 병원에 돌아오자 선우는 잘 자고 일어난 얼굴로 주스를 마시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 오빠는 몹시 피곤한 얼굴로 엄마에게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더니 선우를 번쩍 안았다. 우리 선우 너무 고생했다. 라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올케는 오빠한테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미 오빠가 올케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이혼할 생각을 전달한 후였기 때문에 올케는 자기 부모님과 함께 용서를 빌러왔다. 하지만 오빠는 몇 번을 사과하든 선을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이혼할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울면서 사과하는 올케와 그 부모님을 쫓아냈다. 오빠는 올케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그 돈으로 친정집을 증축해서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친정으로 이사했다. 오빠는 싱글파더로서 선우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고 나도 선우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선우를 잘 키우기로 다짐했다. 올케는 이혼하고 자기 친정에서 손절당한 후 불륜남을 찾아갔지만 불륜남은 이혼이 아닌 부인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전처럼 연락하고 만날 처지가 못 됐다. 기댈 언덕이 없어지자 올케는 혼자가 되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오빠를 찾아와서 비로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오빠는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건 알겠지만 용서는 별개의 문제라며 올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올케는 혼자서 자립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2년 후 나와 남편 사이에서도 첫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아들과 선우는
사촌이지만 친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다. 이 다음에 선우는 엄마가 옆에 없다는 것 때문에 가슴 한편이 쓸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오빠는 올케에게 받은 충격 때문에 한동안은 우울해했었지만 요즘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쉬는 날이면 선우하고 놀아주는 걸 낙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싱글파더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선우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는 오빠를 보고 있으면 고생스러운 모습보다는 행복한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진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오빠와 선우가 언제까지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